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목요일 아침 11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16일 다음 달 10월 16일에 시행되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조희연 교육감이 세 번째 당선돼가 취임한 이후 지난 2년여 사이에 전교조 퇴직 교사들을 불법하게 직권을 남용하여 복직시킨 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하차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선거입니다. 자, 2년 전 선거는 이제 지방 총선거, 서울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와 동시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어차피 투표장에 간 김에 교육감 선거에도 투표를 했기 때문에 투표율이 전체 지방선거 총선거의 투표율에 거의 근접했는데 이번에는 관측자들 견해로는 투표율이 현저히 낮을 것이다. 서울시 교육감, 서울 전역에 서울시 교육감 한 사람을 뽑기 위한 부분적으로 시의원이나 구의원 이 보궐선거나 재선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서울시 전역에서 이 교육감 후보로 나온 사람을 죽여서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투표장에 가겠느냐. 10월 16일은 더더구나 주중 수요일인데 그렇게 투표율이 대단히 낮을 것이다. 어느 정도냐? 20%도 미달할 것이다. 그러면 주중이고 그러고 이 단일 교육감 선거니까 별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을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복합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난 2년 전 선거에는 우파 후보들이 분열해가지고 좌파의 단독 후보로 나선 조희연 후보를 꺾질 못했습니다. 우파 후보로 나온 조전혁, 박선영 후보가 얻은 표가 거의 조희연 후보가 얻은 표보다도 거의 배에 가까운데도 분열했기 때문에 그게 좌파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에도 또 우파 후보들은 또 분열할 거 아니냐. 또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니까 아유 그 꼴 보기 싫다. 이런 심정들이 지금 쌓여 있고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 투표 안 한다. 그러면 좌파 후보가 되는데 어쩔 수 없다. 이 싸우는데 우리가 일부러 투표장에 가서 투표할 필요가 있느냐. 좌파 뭐 그런 대로 내버려 둬 버리라. 이런 심정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파 후보를 지지해야 되겠는데 이게 분열하고 싸움판을 벌리고 끝까지 분열을 씹히고 하면 아이고 안 간다. 이런 심정이 지금 저에게도 이게 차여 있습니다. 이게 교육감 직선제를 저는 이 조희연 교육감이 낙마한 사태를 보고 이 선거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몇 차례 이걸 주장한 바가 있는데 왜 폐지해야 되느냐. 이게 선거를 하다 보니까 좌파들은 당견에서 단일 후보를 내고 서울뿐 아니라 전국이 비슷한 현상입니다. 우파로 분류되는 후보들은 분열해갖고 나가니까 판판이 좌파 후보들이 전국 교육감의 상당수를 지배하게 되고 서울 교육감은 광노현 이래의 조희연까지 10여 전을 좌파 교육감이 장악해가지고 이 서울시 교육행정의 중심을 전교조의 놀이터에 초점을 맞춰버렸다.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도 전교조 퇴직교사를 불법하게 복직시키다가 결국 그는 하차하게 됐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해가지고 중립적이고 비이념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되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 교육을 시행하고 감독하는 것이 교육감의 임무인데 요 10대까지의 이 자라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념 교육을 집어넣는 예를 들면 6.25는 북침한 것이다.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다. 뭐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그리고 뭐 김정은은 아주 훌륭한 지도자다 하는 이런 분위기의 교육을 그게 집어넣는 그게 좌파 교육감들이었고 조희연 교육감은 실제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조희연 교육감은 한신대 교수 출신인데 그가 노무현 정권 때 어떤 논문을 발표했는가 하니까 저 중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가 이게 차베스 대통령 아래서 이 국가복지정책에 세계적으로 으뜸인 국가로 이게 우뚝 섰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이걸 본받아야 된다. 이런 논문을 썼어요. 근데 베네수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나는 사이에 거지 공화국이 됐어. 아, 세상에 세계 2위의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어가지고 차베스 시대는 그 석유에서 팔아서 들어오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냥 막 퍼주기를 해서 퍼주기를 하다가 결국은 석유값이 떨어지는 이런 고비를 맞고 이 복지도 균형 있게 하고 미래를 보고 어떤 집중적인 기간 산업에 투자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폭망해가지고 그 후임장 마두로 대통령이 지금 10년째 집권하는데 인구 약 1,000만 명의 베네수엘라가 지금 100만 명 이상이 해외로 이주했다. 이주했다는 건 뭔가 탈출했다. 이 안에 살 수가 없다. 석유 매장량 2위인 나라에서 도대체 주유소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서야 되는 이런 나라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먹을 걸 찾아가 쓰레기장을 뒤지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1년에 화폐 가치가 금년 초에 1달러가 연말이 되면 10,000달러, 10만 달러로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새롭게 발행되면 그 화폐를 모아가지고 이걸 불쏘시기를 하는 장면도 다 나오고, 잠깐 이 나라를 망쳐놨어요. 그게 뭐냐, 퍼주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게 퍼주기도 절도 있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걸 찬양했던 조희연 교수 같은 사람이 교육감 하면서 10년 동안 이 서울 교육감을 어떻게 만들었다 하는 걸 뭐 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데 이제 좌파 쪽에 교육감에 이제 등장한 사람들이 아마 여러 명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단일화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선두주자로 후보 출마 선언을 한 이가, 그러니까 12년 전에까지 12년 전에 교육감을 했던 광노현 전 교육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광노현 교육감은 교육감에 취임한 지 그도 아마 2년이 채 안 됐을 무렵에 그 교육감 당선 시에 경쟁 후보, 그러니까 이게 좌파적 유력 후보에게 2억을 주고 후보를 사퇴시킨 혐의로 그게 징역형 유죄 선고를 받고 그 교육감직이 박탈됐어요. 선거 중에 경쟁 후보를 매수하는 것 이상으로 극악한 선거 범죄는 없습니다. 왜 그래? 경쟁 후보로 치워버리니까, 좌파 후보를 단일화해버렸으니까 쉽게 될 수 있죠. 이건 아주 굉장히 품질이 나쁜 범죄인데 자관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중도 하차를 하고 그 바통을 이은 사람이 조희연 씨가 이제 10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광노현 씨가 서울시 교육감에 나오고 말고 그건 그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일고 있어요. 우선 그가 어찌됐건 간에 후보 매수 사건으로 중도 하차했다. 이런 결정적인 흠결이 있다. 이런 사람이 다시 교육행정을 맡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다음에 이게 선거보전금 35억 2천만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쓴 비용을 이게 보전받았는데 그걸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에 5억만 원만 반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억 원이 아직 미납 상태. 요거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선관위가 이 유사하게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고 문제가 있어서 낙마하거나 하면 그걸 회수를 하는데 선관위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문서만 계속 보내. 빨리 이제 독촉장만 보내다 보니까 태연하게 나 돈 생기는 대로 갖다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이 방송을 통해서 저는 중앙선관위가 이 광노현 씨와 유사한 사례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 특별법을 만들 수가 없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 선관위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불법 행위, 불법 선고로 인해서 보전된 비용을 반환해라는 소송을 해가
법원의 판결문을 갖고 강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이런 질서가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될 거 아닙니까? 요 말씀을 드리고, 좌우간 이러한 광노현 씨가 후보 선언을 했다. 그러니까 우파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런 사람들 시끄럽고 이러니까 더더욱 광노현 씨가 단일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꾸 투표율이 저조하는 현상으로 지금 치달리고 있다. 이 선거제 폐지해야 됩니다. 중간에 제가 다른 말을 끼워 넣었는데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했어. 100년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 과정 이 긴 시간에 이 아이들 머리에 뭐를 주입하느냐. 이 좌파들은 이게 6.25는 남쪽에서 북으로 쳐들어간 북침이다. 이승만은 일본의 괴뢰다. 일본 자본주의의 총독이다. 그러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역사관과 그런 분위기를 심어주고 있다. 이게 좌파가 장악한다. 그리고 우파는 늘 분열하니까 좌파가 늘 이게 그 교육시장을 점령하기 십상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선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누가 후보했는지 인지도가 낮아요. 정당 추천제 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중립적이고 비이념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정당이 추천하면 차라리 식별이 쉬울지 모르나 그렇게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 자격으로 다 나서는 걸로 됐지만 결국은 좌우 대립이 되는데 좌파가 이 속성상 우세하다. 그러니까 이런데 교육을 맡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임명제로 바꾸는데 중립적이고 비이념적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 교육부총리 아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장을 임명해서 전국의 초, 중, 고 유치원 교육을 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번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이 국회가 법 개정할 리도 없고 그러면 다음 2년 뒤에 지방총선거 때 또 교육감 선거가 있게 되는데 그 2년 뒤에 그게 되겠느냐? 그것도 지금 난망하다 이게. 이재명이 장악하고 있는 저 민주당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 들을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좀 맥이 풀리고 이거 어찌해야 할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든 제가 이 광노현 씨가 이게 출마 선언을 하고 하는 그 상황을 보고 이 사람도 양식이 있고 이게 판단력이 있을 텐데 사람들의 지탄을 받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을 법하다 이게. 왜? 자기는 이게 선거 부정행위로 유죄 판결 받고 하차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나선다. 그 심리가 어떤 상태겠느냐? 제 나름으로 판단해 보면 광노현 씨의 마음은 아마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유죄 판결 받고 중간에 낙마하고 10년 동안 공직선거 취임이 불가능합니다.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나고 지금 아마 한 2, 3년쯤 경과한 셈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벌을 다 섰다. 10년 동안 뭐 꼼짝 못하고 공직 취임도 못하고 선거도 못 나가고 그래가지고 혹독한 벌을 이미 섰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용서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저질렀던 일은 그게 나쁜 일은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내가 어마무시한 이렇게 벌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우선 기본에 깔려가지고 나만 왜 탓하느냐. 나만. 지금 이재명이나 문재인을 봐라. 대통령을 했고 대통령 후보에 도전했고 제1야당의 당수가 주렁주렁 부패 사건에 몰려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을 받고 그리고 검찰을 조롱 압박하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이런 사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문재인 현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유권 무죄라고 하는 풍토를 각인시키고 있는 이런 사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내가 구조적 질적으로 더 악성이 아니다. 그것만은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노현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그 사건 내용하고 지금 이재명 문재인에게 씌워져 있는 피사실 그다음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는 이
사실을 견져 볼 때에 저쪽에 확정 판결이 아직 안 났다 하더라도 이게 모든 게 상식적인 것이니까 이게 이재명 문재인의 그러한 불법 행위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설 수 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저는 광노현 씨 그런 생각도 그 일리가 있다. 왜? 그게 오늘의 현실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문재인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와 같이 구석구석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저는 어제 펜앤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법부 불신, 검찰 불신, 법관 불신으로 이재명 문재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면 지금 현재 재판을 받거나 지금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왜 조사를 받고 우리가 왜 구속돼서 재판을 받느냐. 저 사람들 영장도 기각되고 그리고 검찰이 사건을 미적거리고 있지 않느냐. 우리 같은 이 쫄자들만 이렇게 강력하게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그리고 구속되고 법원에 재판을 받고 이러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광범하게 퍼지면 이게 이 나라 전체가 이게 사법부, 검찰과 관계해가지고 유권 무죄 풍토 때문에 무규범 무질서 상태로 빠져든다. 지금 전국에 47개 구치소 교도소가 있는데 거기에 평균 수용 인원이 한 3만 8천 명쯤 됩니다. 평균 수용 인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매일같이 재판에서 풀려나는 사람도 있고 다시 구속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게 은행에 잔고를 마감 시간에 정리하듯이 그게 평균이 약 3만 8천 명인데 그중에 국사범과 극악한 강력범을 제외 그것이 한 3 내지 5%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3만 명이 훨씬 넘는 거기 수감자들은 현재 재판을 받거나 현재 조사를 받는 사람들인데 이게 생활형 경제사범들이다. 그러니까 회사를 경영하다 부도가 났다. 돈을 꾸었는데 안 갚으니까 사기죄로 몰렸다. 배임죄로 몰렸다. 그 다음에 가벼운 절도 사건, 견물생심으로 배가 고파서 절도하는 사람 지금 이 나라에 없으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화가 나서 사람을 좀 때렸다. 그리고 좀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전부 이런 사건들이에요. 근데 이게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고 이게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럼 우리도 대통령이 되거나 야당 당수가 되거나 국회의원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 감투를 쓴 일이 없다고 했고 만만한 우리만 이렇게 감옥에 쳐놓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건 최근에 제 후배 변호사들, 전 아주 최근에는 교도소나 구치소 접견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게 그들이 그런 심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높아져 있다. 지금 이 서초동 법조타운을 중심으로 오래전서부터 내려오는 속언 중에 물론 유권 무죄, 그 다음에 무전, 유전 무죄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사람 그 도둑놈들보다도 교도소 바깥에 더 큰 도둑놈들이 있다. 이런 속언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재명 등장 이래의 이 재판 상황에서 이게 유권 무죄, 권세가 있는 제1야당은 판사가 구속도 안 한다. 유창훈 부장판사 구속도 안 하고 권순일 대법관이 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해주고 이렇게 한다. 그럼 우리 쫄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감정이 점점 생겨지면 교도소 민심이 아주 나빠지면 물론 그런 일은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겠죠. 하지만은 중남미 같은 데서는 이 마약 사범이 아주 골칫거리가 되어 있는데 콜롬비아라든지 중남미 여러 나라. 그러니까 교도소나 구치소에 마약 사범들이 득실거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끔은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 그러니까 재소자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딱 짜고 폭동을 그러니까 교도관들 감금하고 탈출도 하고 심지어는 영화 같은 장면 교도소 마당에 헬리콥터가 내려와가지고 마약왕이 그걸 타고 탈출하는 그런 일도 10여 년 전에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뭘 말하는 거면 밖에 있는 너희들도 다 우리 돈 먹고 그랬지 않느냐 이런 데서 이게 법 감정이라는 게 이제 묽어져 버렸다.
우리나라는 다른 의미에서 센 사람은 불구속되고 안 갇히고 다 풀려나더라. 그러니까 유권 무죄다. 그렇게 곁들여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이래도 또 풀려나더라. 이렇게 되면 교도소 민심이 어떻게 되겠냐. 이게 제 걱정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하다가 이게 무규범 무질서 상태, 유권 무죄 풍토까지 언급하게 되는데, 자, 이번 서울시 교육감에 우리가 어떻게 투표해야 되느냐, 투표장에 가야 하느냐. 그러니까 좌파는 어떤 후보들이 또 나서느냐, 광노현 씨가 후보로 되느냐, 그 다음에 우파는 또 분열하느냐. 이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켜보고 우리 모두가 서울 시민으로서 투표권을 가졌으니까 이걸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